네, 안녕하십니까. 협성고등학교의 교사 송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저희 학교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예비교원 분들께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지금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사례 위주로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자료들은 모두 학교에서 배부되고 있는 가정통신문을 대부분 활용하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러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교내 프로그램, 이제 저희 학교의 그런 프로그램 대표적인 것 두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선도학교의 운영 취지와 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장학사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은데, 좀 짧게 요약 드리자면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그런 고교학점제에 대한 과도기적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것에 준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수, 이수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선택 교육과정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고교학점제에 준하여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교과목을 개설하게 되면 기존보다 교과목 개설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강의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지금 준비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 강의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지금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2021년과 2022년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약 3년 그 전부터도 이제 당연히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의 주요 변화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형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형 수업에 따른 이동식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교육과정 기반 수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례차례대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지금 학교 인식의 과목 선택의 주체가 학교에서 학생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느끼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이 교육 과정이 맞는 것 같은데, 이 과목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과목을 일관적으로 지정해서 학생들에게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수강 신청 과정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우선 수요 조사를 학생들에게 실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과목들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면 그 과목들을 추려서 개설하고요.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과목을 개설하는 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수요 조사가 끝난 다음에 과목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마찬가지로 수강 신청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예를 보면요. 지금 가정통신물인데, 이렇게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쯤에 한 6월쯤 그쯤에 선택 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다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 수요 조사를 하고 1차, 2차, 3차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택 과목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 과목 개설을 확정하고 수강 신청을 합니다. 이제 지금 2학년 교육과정 성태표인데, 아까 장학사님께서 칸막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지금 보시면 여기 1학기에 이 8개 과목 중에 2개의 과목을 선택하면 되니까 상당히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학기도 지금 더 많은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칸막이는 학교가 조절하기 나름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선도학교이다 보니까 이 칸막이 칸이 넓은 편이고요. 이제 아마 이거를 보시면 왜 교육과정의 구성권이 학생에게 넘어갔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이 선택을 하고 저희는 그에 발맞는 수업을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3학년은 더 많습니다. 더 칸막이가 넓고요. 이 중에서 지금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는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이 개설되면 온라인 수강 신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집에서 수강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사들이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앞에 보시면 지금 제일 좌측 하단에 지금 화면 같은데 학생 수가 적은 교과목은 개설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달아놨습니다. 대부분 다 개설을 하는 상황이지만 3명이나 4명이 신청한 경우에는 개설하기 힘들겠죠. 그런 과목의 경우에는 그런 3명, 4명의 학생들의 선택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원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3명밖에 신청 안 했으면 다른 학교와 연합하여 그 과목을 교육청에서 개설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그 수업을 듣는데요. 지금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방과 후에 그러니까 한 7시쯤에 진행되는 그런 수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책이 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3년 차인데 3년 차 처음 학교 들어왔을 때에도 이거는 애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런 공동교육 과정의 수강 신청 과정은 지금 화면과 같이 이거는 가정통신문으로 배부가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수강생이 확정되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부만 발췌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과목들이 지금 공동교육 과정으로 개설이 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에 대한 지원은 아까 장학사님께 설명해 주신 소인수 과목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13명 이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소인수 과목으로 개설이 되면 일반적으로 지금 방과 후 한 7시쯤에 개설이 되고요. 보통 다른 학교의 선생님을 초빙해 와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심리학, 인공지능, 생명과학, 실험,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보건, 국제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목 개설을 하여서 진행하였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부여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선택형 수업과 그 다음에 이동식 수업, 교육과정 기반 수업이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의 골자인데요. 어, 선택형 수업에 대한 설명은 이미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 선택형 수업과 이동식 수업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개념인데 학생들이 자신의 과목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과목의 강의실로 지금 이동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2학년 1반인데 그 2학년 1반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과목을 선택할 수 없는 거니까 각자 개별적인 그런 선택 과목의 강의실로 이동을 해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 1학년 때는 보통 지정된 과목을 듣고요. 그다음에 2학년과 3학년 때는 선택한 과목을 많이 듣게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행정적으로 개설된 학급 그러니까 뭐 옛날에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의 개념은 희미해져 간 상황입니다. 아침 조회 때 잠시 얼굴을 보고 이제 1교시부터 각자 자기 강의실로 이동해야 하니까요. 이름에 따라서 학반 시간표는 이제 사라지고 개인별 시간표 같은 반에 옆에 있는 친구의 시간표가 그 본인의 시간표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릅니다. 학반 시간표가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 이거 많이 책상 위에 붙이셨죠, 맞죠? 1학년 1반은 이 수업만 듣습니다. 1학년 1반은 1교시에 자율이교, 2교시에 사회입니다. 3교시는 과학이고요. 이게 없습니다, 이제. 네, 이게 1학년들은 아직 있지만 2학년, 3학년 되면 이게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학생 개별마다 시간표가 다르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대학생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에브리타임 이용하셔서 그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많이 개인별 시간표 지니고 다니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시간표가 다 부여가 되고 그거에 따라 이동하여 수업을 듣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당연히 학생이 영어 회화를 선택했는데 그 영어 회화 수업 시간에 그 수능 영어 독서 문제를 풀 수는 없겠죠. 이제 학생이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한 과목에 맞게 그 교육과명에 맞게 교과목에 따른 성취 기준에 맞게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학년 1교시 때는 다 우리 화법과 작문 시간인데 너희들 이거 뭐 별로 가르칠 거 없으니까 문학 수업 할게. 이게 뭐 가능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불가능하죠. 선택했으면 선택한 거에 맞는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학교 현장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밑줄치 화법과 작문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화법과 작문 시간에 뭔가 조금 다룰 만한 그런 교과적인 내용이 적다 보니까 옛날에는 토론식 수업도 많이 없었고 대부분 다 문제풀이형 수업이었으니까 개념이 적다 보니까 이 수업 시간에 보통 뭐를 많이 했냐면 이거를 많이 했습니다. 수능 특강 문학을 많이 풀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는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교내 수업은 지금 이원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 수업은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아무래도 그래도 저희는 인문계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뭐 수능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최저능을 맞춰야 되니까 학생들이 수능이 중요하다 보니 이제 방과후 수업에 열리는 못하네요. 8, 9교시입니다. 8교시와 9교시는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고 이제 학생들 선택에 따라서 수업을 개설하는 그런 방과후 수업인데 이때 보통 수능 대비를 하는 수업을 개설하는 편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제 이게 리로스쿨이라는 그런 교내 망인데 이렇게 방과학교 수업을 개설하고 보시면 심화 중국어, 지구과학, 그다음에 이런 수능 관련된 과목들이 많거든요. 지금 대부분 다 마감된 상황인데 학생들이 이걸 선택하여서 수능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고교학점제에 준하는 그런 교과 교실 이동제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보시면 만족도가 이건 학생 설문조사이거든요. 지금 좌측으로 올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우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 또한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고교학점제에 기반한 수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뭐 곧바로 적용시키기에는 뭔가 무리가 따르니까 주말 프로그램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들도 그것에 대한 수업에 뭔가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교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수업의 질 향상을 뭔가 유도하고자 하는데 어, 대표적인 사례로 일단 두 가지를 제가 꼽고 싶은데 첫 번째 학생들이 자신이 과목을 선택하고 그거에 따라 수업을 들으니까 자기가 그런 어떤 과목을 들을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역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길러주기 위한 저희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활동 위주의 수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저희가 토요일 날 토요 캠프라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뭐 공부 습관이나 그런 집중력 관리, 그다음 과목별 특성에 따른 학습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고요. 작가님을 불러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어떻게 본인이 과목을 선택해야지 이제 자기 진로에 유리한지, 그다음에 과목별 특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실제 이렇게 저희가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활동 위주의 수업 기반을 조성을 위해서는 주제별 탐구학습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조를 구성해서 교과목의 교육과정에 있는 개념을 한 개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탐구활동을 진행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어, 이렇게 처음에 일단 어떻게 활동을 진행할지 교사가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정보실에서 자료를 만듭니다. 조별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과정에 기반한 그러니까 교과목 내용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위주의 수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학생들의 사례를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 자료를 좀 가져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